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서 F1 하다가 말았죠. F1 마무리하고 하고 F2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보험금에서 저가전 종합비용 우리 재별로 태강지파진 하고 왔잖아요. 이번에 우일가, 우박, 일소, 가을 동상에 그 중에서 우박, 일소 피해인 경우,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 따로 났죠. 그래서 그럼 재가 총 몇 그룹이죠? 세 그룹. 태강지파진, 우박, 일소, 가을 동상에. 태강지파진은 낙나엽, 낙엽 피해, 나무 피해, 낙과 피해, 나무 피해, 낙엽 인정 피해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 우박, 일소 피해는 낙과 피해, 착과 피해 두 개를 한다. 천천히 갈게요. 이제 패턴이 거의 익습니다. 낙과 피해는 똑같이 전수조사고 원칙이다. 전수사니까 전체 낙과를 썼습니다. 똑같이 뒷부 똑같죠. 낙피고 마이너스 맥스예요. 낙과 피해 구성률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조사니까 당연히 조대주가 나온다. 이 조대주가 표본조사 대상 주수의 줄임말입니다. 표본주가 나왔죠.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 센다. 낙피고 마이너스 맥스예요. 이 패턴이 뒤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하실게요. 착과 피해는 사고 당시 착과수죠. 사고 당시 착과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피고 마이너스 맥스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사고 당시 착과수는 패턴 똑같죠. 이렇게 조대주를 계산하고 표본주, 얘는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물리적으로 얘를 초과할 수가 없죠. 한도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팁은 적과후 착과수에서 낙나기로 암기하십니다. 낙나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낙나기를 하나하나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 중에 우박일소 이제 더 중요한 거 남았죠. 다만 일소 피해의 경우에는 낙과 피해와 착과 피해 이렇게 계산한 거, 이렇게 계산한 거 두 개를 합한 것이 적과후 착과수의 6% 이하이면 너무 작은 피해, 우리 소손의 면책 들어보셨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일소 피해 과실수는 있기는 있는데 0으로 한다. 즉 보험금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업무방어서 표현대로 하면 여기 표현을 바꿔볼까요? 낙과 피해와 착과 피해, 즉 일소 피해 과실수는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여야 한다가 제약 조건입니다. 됐죠? 이렇게 됐고, 다음에 가을 동상에 갑니다. 이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과 피해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피고 마이너스 맥스A. 사고 당시 착과수는 조대주 곱하기 주당 착과수와 적과후 착과수에서 낙과 피해, 나무 피해, 기수와 과실수를 뺀 낙나기 나왔죠. 두 개. 얘를 물리적 한계로 보는 거죠. 두 개 작은 거로 한다. 됐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저 착피 위에죠. 가을 동사의 착과 피해 구성률은 일반 표본 추출하는 거죠. 착과 피해 구성 조사로 위한 표본 추출 얘는 뭐죠? 품일 과삼. 품종별로 한 주 이상 또는 과수원별로 세 주 이상. 둘 중에 맥스 개념이에요, 이거. 얘는 둘 중에 큰 거 개념입니다. 이렇게. 품종이 4개야. 그럼 표본주는 4개. 품종이 2개야. 그러면 3개. 둘 중에 큰 겁니다. 오케이.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실 때 구성률이니까 표본 추출해서 이 표본 추출 과실수를 이렇게 피해 인정 개수별로 다 나눠서 놔봅니다. 그러니까 100% 피해, 80%, 50% 정상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n은 이거 개수입니다. 제가 n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 개수별 여기는 1.0, 0.8, 0.5를 곱합니다. 그렇죠? 아니, 0.5. 그런데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 정상인 과실의 피해 인정 개수는 뭐죠? 0입니다. 0. 그런데 여기 뭐 헛소리하고 있죠? 아, 그래? 정상인 거는 원래 피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피해 인정 개수를 얼마만큼 부합해 봤더니 정상에다가 요만큼을 피해 인정 개수로 인정해야 한대요. 계산해 보면 간물지 코딱지만큼 인정해 줍니다. 즉 개수에다가 정상인 개수에다가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환장하는 거지. 진짜 코딱지만큼입니다. 안 주지 차라리 이렇게. 저 정상인 과실에 피해 인정 개수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 여기 나옵니다. 일단 품목부터 단감, 떨분감이어야 하고 가을 동상에도 10월 31일까지 발생해야 하고 and 단감, 떨분감이니까 이 피해가 50% 이상 있어야 비로소 가물치 코딱지만큼 인정해 주겠다.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그리고 저 잔여일수 계산은 여기만 집중합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잔여일수니까 사고 발생일 뒤에 잔여일수죠. 가을 동상의 보장 종료일인데 여기는 보시면 당연히 저 종료일은 당연히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우리 보험기관한테 했죠. 판매 개시일인데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사고 발생일은 초일을 불산이 받는다. 사고 발생 그 당일은 불산이 받는다 그 뜻입니다. 됐고요. 다 봤죠? 이제 나무 손해보장 특약보험금은 카피자. 피해율은요?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주수. 저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수. 자기부담비율은 5% 픽스죠. 끝입니다. 자, 됐고 이제 F2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우리 F2 보험금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과수가 총 20개죠. 감규를 만감류와 운주밀감 나눠서 22개로 갈게요. 적과전 과수사정 4배 단법 4개 빠졌고 그 다음에 오감 분무 오디 감귤 복분자 부하가 그 감귤은 운주밀감 그러면 8개 빠졌죠. 나머지 12개 여기 수학감소 보장입니다. 수학감소 보장인데 어떻게 12개냐면 일단 이번에 이렇게 포복자만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 포복자만 우리가 이른바 종합과수라고 말하는 얘들입니다. 그래서 적과전 과수사정은 4배 단법 그냥 우리가 종합과수 착과수 조사 대상 종합과수 그러면 얘들입니다. 포복자만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그리고 나머지 유자는 별도로 뺀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얘는 보험기간이 수학 개시 전에 딱 끝납니다. 수학 개시 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학 개시에 뭐 사고별 수학량, 사고별 감수량 이딴 거 안 구합니다. 얘는 그냥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나머지가 메데쌀, 오미자 참달에 호두밤 이렇게 있고 얘네 수학량 구하는 공식은 노마자 1, 2, 3에서 제가 3가지 패턴 정리해드렸죠.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오셔서 자, 먼저 수학감소 보장이니까 보험금은 갚이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복숭아는 여기에다가 세균, 구명병,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하니까 평수 미병평입니다. 그래서 평수 미병평 됐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입니다. 특약은 기존에 포복 2개만 있었는데 이번엔 만감류도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만감류는 웬만하면 포도랑 같이 개념 묶으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포복만. 그래서 조건은 당연히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보험금 지급 조건은 당연히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대전제죠. 당연하죠. 모든 보험금의 기본 아닙니까? 조건은 여기죠. 키워드는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야 된다. 이 피해율은 우리 포복조항 여기 있던 주기약 피해율을 얘기합니다. 평수 및 평, 복수하는 평수 및 평 됐고요. 자,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 가입금액 여기 주기약 피해율입니다. 10%. 피해율의 10%만 한 번 더 곱해준다. 됐죠? 그 다음에 요 평수 몇 평의 그 수입니다. 평수 몇 평의 그 수확량은 이번에 약간 개정이라기보다 보완된 거죠. 어디 얘네들이 포복자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착과량에서 감수량의 합계를 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의 그 착과량 그리고 수확 개시후에 사고당 감수량 날 때마다 그 감수량을 다 계산해서 딱 더한 걸 차감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서 이 뒷부분은 똑같죠? 앞부분이 달라졌어요.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기존 조건은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에 피해 사실이 있는 거는 부족해. 피해 사실이 있었고 그게 피해로 보상하는 피해로 인정된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착 감긴다.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에 접수가 없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고 만약에 있더라도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고 아마도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그냥 평년 수확량하고 여기 또는 착과량 둘 중에 큰 거에서 감수량 합계를 차감하는 방식이니까 어렵지 않고 요 조건만 한 번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호두밤, 매실, 대추, 살구, 참다래, 오미자는 이렇게 로마자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자, 세 가지 패턴은 구구단처럼 완벽히 외우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자, 첫 번째 패턴은요. 여기 수학 개시 전에 사고 하나도 없고 수학 개시 후에 딱 한 번, 이번에 금차 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학 개시 전 사고 없고 수학 개시 후에 딱 한 번 사고가 있고 그 사고에서 앞으로 기억하십니다. 이번 사고니까 얘를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 앞으로 얘는 저 기수확량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얘는 누적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 요 세 개를 다 합한 것을 우리가 A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투 앞으로 수감기로 갑니다. 수감기를 다 합한 게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제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금차 수확량을 구하시오, 금차 감수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아니면 뭐 수확량을 구하시오. 크게도 작게도 쪼갤 수도 있고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출제자 마음이겠죠. 뭐 예를 들어 얘 하나만 구해봐라 이런 식이면 5점짜리가 될 거고 다 구해봐라 그러면 15점이 되겠죠. 이런 패턴 됐고 자 그럼 이럴 때에는 그럼 요때 수확량은 어떻게 할 거냐. 평수 몇 평의 그 수입니다. 이 수와 금차 수확량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금차 수확량 얘는 그냥 수확량. 그래서 제가 자꾸 평수 몇 평의 그 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확량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평년 수확량과 이 A 값이 있죠. 얘하고 둘 중에 큰 것에서 감수량의 합계. 이 경우는 감수량의 합계가 어디 있죠? 얘밖에 없어요. 여기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는 이건 제가 만든 요약한 문구고 이게 교재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 A값 얘하고 평년 수확량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큰 거에서 감수량 합계 얘를 차감하는 거구나. 끝. 됐습니다. 결과만 정확하게 딱 하고 딱 하면 딱 이것만 아시면 되지. 교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실전에선 저거 따질 시간 없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접수가 돼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이 나왔겠죠. 이때 수확량을 A라고 하고요. 다음 수학 개시 후에도 사고가 한 차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금차 수확량 수감기 B, 수감기 B. 얘는 항상 기수확량은 누적 개념으로 보신다. 수감기.
각각의 합계를 A, B, C라고 놓았다. 이 경우에 평수민평의 그 수는 이 조건까지는 아직은, 물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성립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건 교재에 있는 말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요 A가 요 C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당연하죠. 얘보다 얘가 많아진다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 딱 과실이 달라붙었다거나 땅에 있던 게 달라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이번에는 B 있죠? 비수기. B의 금차 수항량, 기수항량입니다. B수기의 합계야, B의 수기의 합계는 뒤에 있는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어쨌든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커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대놓고 물어본다면 얘를 암기해야 되지만, 얘를 대놓고 물어보기보다 그냥 요 결론. 그래서 혹시 모르게 얘를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패턴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평수미평의 그 수는 얘죠. 평수미평의 그 수는 얘에서, A에서 감수랑 합계 뭐죠? 얘를 두 개를 합한 것을 차감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세 번째 패턴은, 수학 개시 전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죠. 수학 개시에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고, 각자의 사고에 대해서 수감기, 각자 기수항량은 다 누적 개념.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고요. 각각의 합계를 A, B, C라고 할 때, 그때 평수민평의 그 수는 요 A 값이 있죠. 요 A 값. 수학 개시의 최초 조사의 수감기 합계액을 A라고 하고, 평년 수항량 둘 중에 큰 것에서 감수량의 합계는 얘를 다 합한 것을 말합니다. 끝. 시험장에서는 저 세 가지가 눈을 감고도 그림처럼 척척척 떠올라야 되고, 그러려면 요 수평선을 많이 10번, 20번 그려보셔야 내 거가 됩니다. 한두 번 보고 이해했다, 내 거야. 그런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두세 번 보고 이거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한번 문제 풀었어. 잘 풀렸어. 그러고 갑니다.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미안하지만 다른 문제 뭐 열심히 풀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딱 손을 댔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의 들었던 내용 생각하고, 이미 그건 떨어진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짓하고 있다 100% 떨어집니다. 왜? 시간만 하염없이 가거든요. 시험장에서는 이거 내가 수도 없이 수평선 그려봤어. 만약에 헷갈리면 수평선 그리던 습관이 바로 나야 돼요. 헷갈리면 척척척 이번에 금차 사고 수학 개시 사고 있지 없지. 기계적으로 나오고, 그게 아니면 그것도 안 그리고 바로 이 경우는 딱 이거 맥스 A평 감수랑 합계 바로 나온다면 그게 합격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붙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나? 이렇게 됐죠. 모든 우리 현상들은 대부분 다 정기 분표를 이루죠.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이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에 계시죠? 대부분 다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해서 여기로 가는 상황이 뭐냐면, 반복했습니다. 여기는 두세 번 보고 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여기는 알아도 끊임없이 반복의 횟수를 늘려서 인간 엑셀화를 시키는 분들, 이분들 합격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모든 시험의 공통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그걸 끝까지 반복해서 시험장에서 아는 거 확실하게 쓰는 사람은 무조건 붙습니다. 신림동에서 10년 동안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는 실제 변호사보다 더 많아요. 판례도 더 많이 해놔. 근데 시험에 못 붙어. 그때만 알거든. 완벽하게 이해했거든. 그리고 자랑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다시 쓰라면 못 써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거 없습니다. 반복의 미학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입니다. 무조건.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정말로 수평선을 수십 번도 더 그리고 지금부터 시험장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매일 그리셔도 됩니다. 저거, 이거, 그 다음에 보험 기간 같은 거, 인수 제한, 그 다음에 뭐 재식 밀도, 정식 파종 한기일 등등등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누군들 그 보험 기간 수확 한기 이런 게 누군들 한 번에 들어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짓지도 않다가 갑자기 손해평가서 본다고 날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외워지냐고요, 그게.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시험장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반복. 근데 얘는 보험 기간보단 그래도 쉬워요. 한 7번, 8번 반복하면 완전히 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게 돼요. 안 헷갈립니다. 시험장에서 문제 보자마자 이거 보네. 로마자 완토수 이거 세 번째 패턴이구만. 이렇게 착착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드디어 온 거죠. 구체적으로 세부 품목으로 왔어요. 여기는 포도복숭아 자도 만감류에 대해서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졌다.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피해 사실이 있었고 인정이 된 경우, 이때는 우리가 착 감긴다. 원래 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패턴이 혹시라도 이전 사고가 사고 조수가 없었고 있더라도 피해 사실이 인정 안 된 경우, 있더라도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대. 그럼 없는 거랑 똑같죠. 그 경우에는 큰 거 맥스. 평년 수확량과 조사 착과량 큰 것에서 사고 후 감수량 합계를 뺀다. 끝. 요건 나올 확률이 58,000% 됐습니다. 서수형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자체로 요거 여러분 요 자체로 5점인데요. 요 자체로 5점입니다. 그죠? 서술형 써보시오. 5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그럼 저 위에 있던 저 착과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봤더니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합산하는 방식이구나. 얘는 조대주 착과량, 미보주 착과량이라 하고, 조대주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 미보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과수원 전체 평년 수확량. 있죠? 이른바 주당 평년 수확량. 얘를 품종별, 수령별로 주면 그건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 요 감수량은 사고마다 산정하니까 감수량 합계고, 사고마다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금차 고사수수 감수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지금부터 보시는 요거는요, 앞으로 우리 과수 전체를 핵심을 본질을 꿰뚫는 그런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완전히 딱 문제가 나오면 술술술 나갈 정도로 손에 익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미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늘 강조하죠. 기계적으로 할 때까지 공부하셔라라는 거. 자, 착과피의 감수량은 조대주, 표본 한 주당 착과수, 착과피의 구성률 빼기 맥스A. 이른바 얘를 뭐라고 그래요? 금차 착과피의 구성률이라 하고, 수로 주어졌으니까 맨 나중에 다 가족만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출제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량으로 주어지면 량으로 하면 됩니다. 됐고, 낙과 감수량은 조대주,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 낙피고 마이너스 맥스A. 이른바 금차 낙과피의 구성률. 출제자가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그냥 다짜고짜 금차 낙과피의 구성률은 얘를 준 겁니다. 됐고, 얘는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이니까 이번 금차 고사주수 이번 사고로 죽은 다무수 곱하기 얘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다 똑같고 참다리만 다르다고 그랬죠. 참다리는 요 방식이 아니라 주당 평균 수확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다리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금차 고사주수, 이 나무가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면 한 주당 이만큼 달렸고 한 주당 이만큼 떨어졌을 것이다. 이게 다 살았다면 이만큼 있었을 때가 죽어버려서 이만큼 피해가 감수량이 발생했다. 마지막에 1-맥스에 빼먹으면 안 됩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 병충해 감수량 이 부분이 개정이 됐죠. 개정된 부분도 먼저 찍고 갈까요?
여기가 개정이 됐죠. 기존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가 0.5 빼기 맥스 A가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0.5 빼기 맥스 A가 있었는데 여기서 맥스 A가 사라졌죠. 저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맥스 A가 예를 들어서 60%가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쟨 병충해가 아니야. 일반 착화피해 구성이랬어요. 이번엔 병충해야. 병충해 분명히 이번에 발생했다고요. 세균면병이. 저번에 없었어. 이번에 발생했어. 그럼 맥스를 차가면서 병충해가 있는데 병충해를 보상을 못 받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삭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결론적으로는 그냥 간단해졌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간단해진 겁니다. 주의하실 게, 재수생들이 처음 하시는 분은 기존에 있던 걸 모르니까 실수 안 하죠. 재수생들은 혹시라도 여기서 맥스를 차감할까봐. 그래서 재수생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맥스에 차감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병충해 감수량에서는. 그리고 병충해 감수량은 얘는 뭐죠? 평수미 병의 그 병입니다. 얘는 병충해 착과 감수량과 병충해 낙과 감수량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 것이 평수미 병의 그 병이다. 병충해 착과 감수량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 잔주당 착과수, 이른바 얘와 동의어는 조사 착과수.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만 주목합니다. 얘하고 서로 동의어고, 얘하고 서로 동의어입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기가 공부한 대로 안 나오면 발작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분명 이렇게 공부했어. 그러다가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냐면 갑자기 얘를 그래서 갑자기 얘를 그냥 줍니다. 이렇게 줘요. 그럼 이게 뭐냐고 따지는 분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본 공식을 한 번 더 압축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외운 대로 세분화해서 출제자가 안 주고 이렇게 주니까 갑자기 당황하는 거. 알았어, 표본주 별표 다 해고 저대로 다 했는데 어디 갔지? 뭐 어디가 그냥 줬는데 이 결과값을. 그런 거에 주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어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갑니다. 얘하고 동의어고요. 얘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표본주에 있는 착과된 개수 중에서 그 중에 병충해 착과피해 입은 과실수를 세서 거의 다 0.5로 곱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금차 병충해 착과피해 구성, 요것 때문에 맥스를 차감하지 말라, 실수하지 마시라 그겁니다. 특히 재수생, 3주생 분들. 여기 똑같죠? 달린 거, 얘는 떨어진 거. 표본주에 낙과된 과실수 셌어요. 그 중에 병충해로 피해 입은 낙과피해로 과실수 셌어요. 거의 다 0.5 곱했어요. 얘가 금차 병충해 낙과피해 구성률. 그래서 서로 동의어인데 출제자가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얘는 얘로 주고 얘는 얘로 주고 얼마든지 바꿔서 출제자가 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외운 대로 안 나오면 발작해서 날 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겠네, 이게 어디고. 처음 들어본다. 제가 모든 경우에서 다 강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게 있으면 이렇게 보신다. 됐죠? 맨 마지막에 잊지 말고 과중해주는 방식 갈게요. 여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포복자만의 같은 패턴인데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을 추가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딱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온다면 아시는 분들은 금방 풀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쫙 했습니다. 먼저 이걸 하고 갈게요. 제가 과수원 전체에 300조 실제 결과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나머지 조사 대상주수입니다. 조대주가 285주니까 여기다 7을 더하면 표본주 9주,
이 9개에 달린 착과수가 630개, 이 9주 수감 면적 밑에 있는 낙과수가 180개, 맥스A 주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이 전체 100개에 대해서 각각의 피해 구성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 병충해는 세균 구멍병이라고 할게요. 세균 구멍병 병충해도 각각 착과 낙과수에서 다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애들은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복숭아는 금차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까지 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 공식 다 보고 온 거예요. 숫자를 한번 하자는 거죠.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은 여기죠. 전체 100개 중에서 정상은 피해 인정 개수 없고 50개, 10개에는 50%, 20개에는 80%, 30개에는 100%, 그다음 여기는 맥스A. 그래서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구했고요. 금차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은 전체 100개 중에 병충해로 피해 입은 착과가 20개 있었고 그거에 피해 인정에서 0.5. 여기서 실수하지 말 것. 여기서 이렇게 0.1을 하지 마라가 이번에 개정사항입니다. 얘처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게 개정사항이에요.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얼른 지우겠습니다. 괜히 또 아닌 거 보여도 그 기억에 남으실까봐 그럽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낙과도 똑같죠? 달린 거 떨어진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거 표본 추출했습니다. 100개 추출했고 그 중에 정상은 피해 인정 못하죠. 50%에 20개는 50%, 30개엔 80%, 10개엔 100%. 그 다음에 맥스A 차감합니다. 얘가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입니다. 그러면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이지만 금차 병충해로 인한 낙과 피해 구성률은 전체 낙과 중에 100개의 표본 추출했어요. 그 중에 병충해로 떨어진 게 10개예요. 피해 인정계수 0.5예요. 여기서 맥스A 0.1 차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나왔죠. 피해율 계산 시 가산한 병충해 감소량은 평수 및 병의 급병입니다. 얘는 병충해 착과 감소량, 병충해 낙과 감소량은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아까 제가 조사 착과수, 조사 낙과수 어디 이렇게 조사 착과수, 조사 낙과수. 걔가 얘. 곱하기 금차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 금차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우리 열심히 구했잖아요. 금차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 금차 병충해 낙과 피해 구성률, 나머지 과중.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너무 제가 핵심을 잘 찌른 예시를 만들었거든요.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복해서 차분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차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은 문제풀이 모의고사 끝. 자, 여기는 혼자 풀어보셔도 되죠. 위에 했던 대로 뭐 착과량, 감수량은 보이는 우리 숫자 있으니까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량 다 됐고 여기도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시간이 꽤 갔는데 사고별 수학량 이제 부호복자만 끝났잖아요. 나머지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